지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차 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즉 COP26이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막판까지 각국이 합의문 작성에서 진통을 겪은 것은 석탄 사용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발전량에서 석탄 비중이 10% 이하인 유럽 주요국은 석탄 발전 폐지를 합의서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석탄 비중이 60% 이상인 중국과 인도는 반대했습니다. 결국 석탄 발전의 폐지는 감축으로 완화되어 명시되었습니다. 석탄과 석유는 대표적 화석 연료입니다. 그런데 탄소 감축의 국제 논의에서 석유보다 석탄에 대한 치열한 감축 논의가 진행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석탄이 세계 탄소 배출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큰 배출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탄소 배출원을 줄이려는 노력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대체제의 차이입니다. 석탄의 가장 큰 용도는 발전인데 발전 부문에서 석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원들이 존재합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이 재생에너지로도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원자력 역시 논란이 있지만 석탄의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석탄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절반 정도라서 석탄을 대체하며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석유의 주 용도는 운송용 연료인데요. 전체 원유의 60% 이상이 휘발유와 항공유 등으로 가공되어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연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선박과 항공기는 석유, 가스 외 연료로는 현재 구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미약한데요. 그나마 도로 운송 부분에서 석유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교체되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석유는 압도적으로 가격이 싸고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집니다. 또한 액체 형태라서 운송과 저장이 쉽고 장기간 비축도 가능합니다. 반면 형태가 없는 재생에너지와 기체 형태의 수소는 2차 전지나 연료 전지라는 최첨단 기술이 결합돼야 운송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연료통이나 연료 탱크만 있으면 되는 석유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면 기술의 진보로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지금의 테슬라 주식이 300이 넘는 주가 수익 비율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차 전지 산업의 높은 기대감도 내연기관차 퇴출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상당 부분 대체한다는 가정에서 정당성을 가집니다. 2020년 전기차 판매량은 약 300만 대였으나 내연기관차 판매량은 6,380만 대였습니다. 이 숫자는 내연기관차가 모두 전기차로 대체되었을 때 전기차 시장 규모가 20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전기 생산에서 석탄 등 화석 에너지원이 퇴출되어 전력 생산의 저탄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저탄소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중이 증가해서 전기 생산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현재 휘발유, 경유 등 석유가 담당하고 있는 운송 에너지원을 전력 부분에서 감당하기 위해 전력 생산량 자체가 증가해야 합니다. 또한 발전량의 증가는 송 배전망의 대대적 증설과 시스템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확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전기 공급량이 확보되어 전기 사용료는 하락되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내연기관 사용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송 부분에서 탄소 감축 노력은 전기차 확대 외에 기존 내연기관차 연비를 개선하고 배기가스를 감축하는 것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석유는 대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또한 정유와 석유화학 산업은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탄소 감축 노력에서 석탄과 석유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탄은 빠른 퇴출이 지향점이나 석유는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